이번 시간에는 원천세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좀 어렵죠. 원천세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가가치세의 의미와 계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낯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세의 의미와 계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인세,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비영리 법인이니까 낼 일이 없겠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렇게 세무를 실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천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원천세는 어떤 의미이냐? 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원천 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요. 이를 받는 사람, 즉 납세 의무자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그러한 제도에서 파생됐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 같은 경우에 그 강사료를 내잖아요. 강사한테. 근데 여기서 세금을 떼야 될 게 있습니다. 강사가. 그거를 미리 강사료를 지급하기 전에 원천 징수한다는 거야. 미리 세금을 떼가지고 국가에 이 강사가 내는 대신에 강사료를 주는 사람이 대신 납부하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종류도 알아보고 사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원천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부과를 하느냐? 근로소득, 그리고 퇴직, 이자, 배당, 기타,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 원천세를 부과를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 원천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 세액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하는데요. 이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급여에는 상여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원천세 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자 소득의 각종 공제 내역을 제출받아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세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근로소득을 지급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기억을 해두실 거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한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라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로소득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기타 사업소득, 즉 강사비입니다. 우리가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사료를 줘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즉 대상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우리 학교협동조합에서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강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천징수 비율이 정해지느냐? 강사비를 지급할 때 보통은 사업소득보다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로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2021년 기준으로 강사비가 12만 5천 원 이상인 경우, 12만 5천 원 이하인 경우, 15만 5천 원보다 안 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차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강사비가 12만 5천 원 이상인 경우에는 8.8%를 이렇게 원천세로 차감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네, 이 8.8%는 우리 강의를 할 때 재료비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60% 정도는 재료비로 생각을 해서 나머지 40%에 대해서 또 22% 계산이 돼가지고 8.8%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뭐 이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이해를 하실 거는 아니고요. 두 가지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비 12만 5천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8.8%를 미리 떼고 강사한테 지급을 한다. 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차감한 원천세 우리 학교협동조합이 갖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다시 국가에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해가지고 이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기타 소득 원천세는 또 일자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되고요. 기타 소득 지급 내역을 일자 기준으로 해서 세무회계사무소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챙겨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원천 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강사비 지급증을 꼭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 증빙 자료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왔을 때 강의가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 확인서를 꼭 받아두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증빙 자료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 네,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천세는 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두 번째, 원천세는 근로소득, 퇴직, 이자, 배당, 기타 사업소득이 있다. 세 번째, 근로소득 원천세는 매월 급여, 상여금을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한다. 네 번째, 강사비를 지급할 때는 보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앞에서 그 학습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강사비를 지급할 때 보통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12만 5천 원 이상인 경우에 8.8%를 떼야 된다. 네, 얘기 드렸었죠. 자, 그 숫자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될 때 각 단계가 있겠죠. 그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공제세액을 뺀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뺐더니 마이너스더라. 네, 마이너스면은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과 공제세액이 클 경우에는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홈택스에 가가지고 부가가치 세무실적 신고는 꼭 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 드렸듯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납부 환급 내역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에 곱하기 10%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빼는 매입세액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있고요. 또 신용카드 매출 점포 등에 의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쭈루룩 있어요. 근데 빼면 안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공통 매입 면세분, 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거는 빼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납부 환급 세액이 결정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각종 가산세를 더해서 마지막으로 차가감 납부 환급 세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도 여러분이 잘 안 하다오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소비자가 이 학교협동조합에 빵을 1,000원에 구매를 합니다. 이때 소비자는 부가세를 90원 정도를 내요. 물론 이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90.9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9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교협동조합은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얼마를 받았다? 9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학교협동조합은 또 생협으로부터 도소매로 해가지고 빵을 공급받습니다. 이때 학교협동조합이 생협으로부터 만약 700원으로 빵을 사왔다. 그러면 학교협동조합은 또 이 생협한테 얼마 정도를 내게 된다? 부가세 63원 정도를 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금액은 생협은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얼마를 받았다고요? 네, 63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거를 세무서에다가 내야 됩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어때요? 이미 생협에다가 63원은 줬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90원에서 63원을 뺀 부가세 27원을 세무서로 납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예시를 한 번 더 보면서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볼 수가 있겠죠.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납부환급세액 대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이 부가세는 공급가액 곱하기 10%로 이렇게 된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 납부를 하느냐? 신고 대상으로서 보게 되면은 일반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간이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 1기, 2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기의 예정 신고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예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 신고는 아니죠. 확정 신고는 언제? 4월에서 6월까지. 자, 이렇게 되니까 2기도 비슷하겠죠. 예정 신고는 7월에서 9월, 확정 신고는 10월에서 12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짜를 한 번씩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퀴즈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자, 초성 퀴즈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비읍, 기역, 기역, 치읓, 시읒. 뭘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쉬웠나요? 부가가치세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여러분, 그 10%를 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납부환급세액의 내용이다. 기억을 해 두셨죠? 자, 이렇게 한 번씩 다시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세무에 대해서 원천세, 부가가치세 배웠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할 텐데 앞에 학습 목표 때 얘기를 했듯이 법인세는 비영리 법인은 안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법인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법인세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개인 사업자한테 이렇게 소득세가 부과된다면은 우리 법인한테는 어때요? 이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란 말을 좀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협동조합이 법인이잖아요. 네, 법인의 종류로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사람만이 소송도 하고 계약도 하고 소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사람들의 단체나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해서 소송도 하고 소유도 하고 계약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즉 법에서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해서 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람도
소득세를 냈는데 법인도 어때요?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왼쪽에 있는 것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까요? 사람은 출생신고를 하고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다는 점. 네, 사람과 법인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계산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죠.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인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 네,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수익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각 사업의 연도소득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총 소익에서 총 손금, 즉 비용 손실을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총입금, 수익이란 무엇이냐?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 금액, 자산의 양도 금액, 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 가지고 총입금을 나타내게 되고요. 총 손금은 무엇이냐? 제품, 상품의 원가, 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서 지출한 비용, 네, 그리고 사업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 손해 금액, 충당금, 준비금 등 이런 것들이 빼져서 법인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입금에서 총 손금이 된 게 우리 법인세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2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을 10%로 하고요. 2억이 초과되고 200억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 세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데 200억을 초과해서 3천억 이하 22%로 되고요. 근데 2억 초과해서 200억 이하인 경우에는 누진공제라고 해서 2천만 원을 또 법인세에서 빼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학교협동조합에서 사업 연도소득이 2억을 넘어서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2억 이하에 해당하게 되고요. 세율은 10% 정도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 학교협동조합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비영리 사업을 했어. 그러면은 법인세를 내야 될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수익 사업을 했을 때만 이 금액이 사업 연도소득으로 계산을 해서 10%를 곱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법인은 회계연도 마지막 달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신고는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서 대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달 기장료를 내잖아요. 이런 거를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수증 다 모아가지고 주면은 매월 처리가 되죠. 근데 연말에 또 뭘 해야 된다? 법인세를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세무조정료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가지고 세무회계사무소에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때요? 대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회계사무소에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협동조합 원천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어떻게 내고 언제 내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숙지를 한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서류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무회계사무소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지불을 해서 이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2분의 1이 30만 원인 이상인 경우에는 8월, 12월 결산 법인 기준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8월에는 법인 주민세를 또 지방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점,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쉬운 퀴즈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낼 일이 없다. OX. 네, 너무 쉬웠죠. 계속 강조를 해서
비영리 법인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목적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법인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계속 얘기를 드렸고요.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실무, 세무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씩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근로소득, 퇴직이자, 배당, 기타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근로소득자한테 주는 급여에서 일부를 빼서 여러분들이 원천세를 대신 내게 되고요. 또 강사한테 줄 때는 보통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12만 5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8.8%를 떼서 여러분들이 또 원천세를 내게 됩니다. 주기 전에 미리 떼야 된다는 점, 이게 원천세의 특징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뭐냐?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될 때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공제세액을 뺀 금액이다. 근데 보통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게 된다 해서 여러분들 소비자, 학교협동조합, 생협관의 이 사이클로 해가지고 기억나세요? 네, 그 부분을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다시 땡겨가지고 한번 더 봐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세는 개인 사업자한테 소득세가 부과된다면은 법인의 사업에 생긴 소득도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법인은 회계연도 마지막 달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가 되셨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셨다면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